뉴욕시 주요 범죄 건수가 7개월간 연속 하락했으며 10,000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예산안 통과 시한을 약 40일 넘기고 차기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와 뉴욕시가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혼잡세 수익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인들의 3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 건수가 7개월간 연속 하락했으며 10,000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4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7대 범죄는 9,651건이며 이는 지난해 4월 9,954건보다 3%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과 비교해도 7대 범죄는 2.4% 줄었으며 이 같은 범죄 감소 추세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는 1,170건으로 1년 전 1,352건보다 13.5% 줄어 7대 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침입절도는 954건으로 1년 전 1,055건보다 9.6% 줄었습니다. 또 중절도도 4% 감소한 반면 강간이 169건으로 1년 전 130건보다 30% 급증한 것을 비롯 살인사건, 폭행사건, 차량절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다소 감소세를 보였던 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범죄는 152건으로 3월 141건보다 7% 늘었고 총격사건은 73건으로 22% 증가했습니다. 또 증오범죄가 31% 증가했으며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10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건보다 10배 급증했고 흑인 대상 증오범죄가 7건으로 아시안 증오범죄보다 적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온 차기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어젯밤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예산안 통과 시한인 4월 1일을 약 40일 넘긴 어젯밤 2,540억 달러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예산안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위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뉴욕주 공무원이 재직 중 연방정부로부터 차별적 또는 보복적 대우를 받을 경우 법률 비용을 뉴욕주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주택담보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주거지를 엉터리로 기재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뉴욕주 공무원 보호 비용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뉴욕주 공무원 보호 비용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뉴욕주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이 선출직 공무원의 공모의 다른 범죄의 변호 비용으로 사용된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현재 연방정부 등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등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예산안 심의 및 승인 권한이 있는 뉴욕주 의원들은 예산안이 지연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들도 5주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와 뉴욕시가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통혼잡세 수익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증권규칙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문건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일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담보로 투자자그룹으로부터 5억 달러를 빌렸으며 이 모기지 계약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출의 만기는 1년이며 이자는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세 수익을 담보로 장기 채권을 발행, 이를 매각한 돈으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계획이며 장기 채권은 올해 말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보통 제2금융권에서 식당 등의 장래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고리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시증권규칙위원회가 게재한 대출계약서에는 렌더, 즉 돈을 빌려준 기관의 이름은 삭제돼 있어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월 초부터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9달러의 교통혼잡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에 빌린 5억 달러를 포함 14억 달러를 올해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교통혼잡세는 시행 3개월 동안 1억 5,900만 달러를 징수했으며 이를 근거로 1년 수익을 추정하면 약 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연방교통부는 오는 21일까지 교통혼잡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뉴욕시 등은 법원에 연방교통부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인들의 3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 뒤 물가 상승률 기대치 중간값은 3.2%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장기 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다소 내려갔습니다. 또 가정의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고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특히 1년 전보다 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답변이 3분의 1을 넘었고 앞으로 3개월간 최소한의 부채 상환도 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답변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소득 예상 증가율은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연료비와 대학 등록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하락, 3개월 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고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1년 뒤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고 고용시장은 나빠지면서 가계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국민들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 한미충효회에서 수여하는 효자 여부 시상식 및 경로잔치가 5월 10일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장수상, 효자상, 효녀상, 효부상, 효행상 등 총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장수상은 101세의 나이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영남 씨와 김순 씨에게 수여됐습니다. 효자상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여러 차례 귀국하며 효심을 다한 오현 씨, 효녀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살아온 한주연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효부상은 40여 년 동안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오무경 씨가 받았고 효행상은 데이케어 센터와 한국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돌보고 있는 정영애 씨와 하혜영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장안부부상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을 지극히 돌본 유조엔 씨와 치매로 입원한 아내를 끝까지 돌보는 강용선 씨에게 수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효행장학생으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아픈 부모님을 극진히 살피며 학업을 이어가는 정은지, 권성혁, 신혜지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줄다리기 끝에 광물협정을 체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며 러시아에게 강도 높은 휴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는 계속된다. 미국은 가장 이상적 방안인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용 가능한 휴전이 이뤄지고 양국이 이런 직접적 협상의 신성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휴전 제안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주 수천 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트럼프 자신은 물론 미국도 전쟁을 멈출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럽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휴전은 궁극적으로 평화 협상으로 가야 하고 모두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영구적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에 앞서서 조건 없는 휴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협상 중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자 강제 축출을 시사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으나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익이고 미국의 이익이 됐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더 뺏기지 않고 전쟁이 끝나야 희귀 광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스위스에서 미중 고위급 통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게 145% 관세를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중국에게 현재의 관세 145%를 대폭 인하해 50%에서 54%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중국에 대한 선제적 관세 인하는 없다고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로 미국 측이 협상 진척에 따라 이 같은 마지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145%,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서 서로 간의 극대극으로 대치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은행은 중국에 대해서도 일단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한 뒤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선유의 후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 등으로 부진이 우려됐던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 수출액이 3,157억 달러로 1년 전 4월보다 8.1% 급증했으며 수입액은 오히려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1.9%, 블룸버그 통신은 2.0% 수출 증가를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출은 증가폭이 4배나 더 큰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수출 증가폭은 지난 3월 12.4%보다는 약 30% 정도 둔화됐고 특히 대미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3월의 401억 달러보다 17.6% 감소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무역 총액은 지난해 4월보다 4.6% 늘어났고 특히 무역 수지는 962억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투레이 파월이라고 놀리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대통령 취임 이후 3회에 걸쳐 연속 금리를 동결한 제롬 파월 의장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식료품과 달걀 등 거의 모든 품목이 내려갔으며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 관세 부과로 돈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너무 늦는 사람과는 정반대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회동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자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 인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만 빼고 영국 중앙은행도 중국인민은행도 금리를 인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을 too late 파월로 부른다. 그는 항상 늦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제롬 파월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조기 퇴진 압력을 가했으나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조기 퇴진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고 파월이 다시 금리를 동결하자 또다시 불만을 터뜨린 셈입니다. 한국이 출산율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부모 절반 정도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린다는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랜딩트리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국인 6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를 덜 낳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77%는 육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답했으며 실제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29만 7천 달러에 달해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 조사에서 64%는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자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모들의 은퇴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간 육아 비용은 2만 1,000달러에서 최근 2년 만에 2만 9천 달러로 무려 36% 급등했으며 이는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아 비용 중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타가 비용이 50% 상승, 전체 육아 비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육아를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정적 지원이 52%로 돈 문제를 꼽았고, 유급 휴가와 재택근무 등 양육 시간이 39%, 저렴한 타가 서비스가 28%로 조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계획보다 앞당겨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8일,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20년 동안 사실상 전 재산을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생명을 구하고 개선하는 데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단은 2045년 12월 31일 영구 폐쇄될 예정이며, 게이츠는 이 기간 동안 약 2천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단이 지난 25년간 기부한 1천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내가 죽은 후 부자로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게이츠는 재단이 향후 20년간 중점적으로 다룰 3가지 분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률, 치명적 감염병, 빈곤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재단 운영 자금의 약 41%는 워런 버핏이, 나머지는 게이츠가 부담해왔습니다. 한편 게이츠는 국제 원조 축소를 주도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백인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공공조형물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12피트 높이의 흑인 여성 조각상이 설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심장병원 중 하나인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이 지난달 28일 플러싱의 외래진료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4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 전국적으로 독감 관련 소아 사망자가 216명으로 보고됐으며, 뉴욕주에서 독감으로 어린이 25명이 사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재단이 올해 실시한 2025 아시안 인식 추적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의 절반 정도는 인종을 이유로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2024 회계연도에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년 만에 감소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미국과 유럽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을 주관하는 미국 프로골프협회가 입장권 3,000장을 뉴욕 골프 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경과 전문의 제시카 로우 박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라지 사이즈 콜라와 감자튀김이 편두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ук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